금단의 역사 시즌 1 EP 4 김종서 암살 수양대군의 쿠데타 1453년 10월 10일 밤 10시 한 노인의 목이 날아갔습니다. 그는 조선 최고의 권신이자 충신이었습니다. 칼을 휘두른 자는 왕족이었습니다. 인트로 1453년 10월 10일 조선의 수도 한양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단 하룻밤 사이에 조정의 핵심 인물들이 살해당했고 어린 왕은 무력해졌으며 한 야심가가 권력의 정점에 섰습니다. 이것은 조선 역사상 가장 극적이고 치밀했던 쿠데타, 계유정난의 이야기입니다. 권력을 위해 충신을 죽인 수양대군. 그는 영웅이었을까요? 역적이었을까요? 이 질문은 57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논쟁거리로 남아있습니다. 제1장 1450년 문종의 병, 비극의 서막. 장면 1450년 봄, 경복궁 침전. 1450년 봄, 경복궁 침전. 38살의 왕 문종이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거칠었습니다. 으흑, 흑. 문종은 심한 기침을 했습니다. 가래가 섞인 기침이었습니다. 전하, 옥체를 보중하셔야 합니다. 어이들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과인이 얼마나 더 살 수 있겠는가. 문종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문종이라는 왕 문종 1414만 1452은 세종대왕의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세종처럼 학문을 사랑했고 성격은 온화하고 자상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건강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병약했던 문종은 등창, 폐질환 등 여러 질병으로 고생했습니다. 왕위에 오른 1450년, 그의 나이 36. 이미 건강은 최악이었습니다. 아들을 바라보며 1450년 여름, 문종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홍위단종의 어린 시절 이름을 불러오너라. 예, 전하. 잠시 후 8살 난 원자 훗날의 단종가 들어왔습니다. 아바마마. 작고 여린 목소리였습니다. 홍위야, 이리 오너라. 문종은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아바마마 아프신가요? 아니다. 괜찮다. 문종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어린 것이 훗날 왕이 되어야 한다니. 문종은 깊은 걱정에 빠졌습니다. 고명 대신들을 부르다 1450년 가을, 문종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종서, 황보인, 정분을 불러들이라. 이들은 조정의 핵심 대신들이었습니다. 침전에 모인 세 대신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경들에게 부탁이 있어. 문종이 말했습니다. 전하, 분부하옵소서. 과인이 죽거든 어린 홍위를 잘 보필해 주시오. 그 아이는 아직 어리고 세상 물정을 모르오. 전하. 대신들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과인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소. 경들이 홍위를 도와 조선을 잘 이끌어 주시오. 명심하겠나이다. 김종서가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신들이 목숨을 걸고 원자를 보필하겠습니다. 문종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맙소. 경들이 있어 과인은 마음이 놓이오. 왕자들의 존재하지만 문종에게는 또 다른 걱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동생들이었습니다. 세종대왕에게는 많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2명이 주목받았습니다. 둘째 아들 수양대군 1417만 1468과 셋째 아들 안평대군 1418만 1453. 수양대군은 무예가 뛰어나고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반면 안평대군은 학문과 예술에 뛰어났습니다. 수양, 안평. 문종은 이 두 동생을 생각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들이 홍위를 도와줄까 아니면. 문종은 불길한 예감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1451년 병세 악화. 1451년 문종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전하, 약을 드셔야 합니다. 소용없소. 이미 늦었소. 문종은 자신의 죽음이 멀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김종서를 불렀습니다. 김경. 예, 전하. 반드시.
반드시 홍위를 지켜주시오. 그 아이가 제대로 된 왕이 될 수 있도록 신 목숨을 걸고 지키겠나이다. 김종서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더욱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2장 1452년 5월 문종의 죽음과 단종의 즉위. 1452년 5월 14일 1452년 5월 14일 문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재위기간 단 2년 3개월. 조선 역사상 가장 짧은 재위기간 중 하나였습니다. 전하, 대신들이 통곡했습니다. 침전 밖에서는 9살의 원자 홍위가 울고 있었습니다. 아바마마, 아바마마. 어린 소년의 울음소리가 궁궐을 메웠습니다. 즉위식 1452년 5월 18일 홍위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조선 제6대 왕 단종. 나이는 고작 12살이었습니다. 과인은 어린 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선왕의 뜻을 받들어 조선을 다스리겠나이다. 신하들은 절을 올렸습니다. 만세, 만세, 만만세.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어린 왕이 홀로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김종서의 섭정 실질적인 권력은 영의정 김종서에게 돌아갔습니다. 김종서 1390만 1453는 당시 60세 살에 노련한 정치가였습니다. 그는 세종대왕 시절부터 조정에 몸담았으며 특히 북방 개척에 큰 공을 세운 인물이었습니다. 대감, 이제 대감께서 나라를 이끌어야 합니다. 나라는 전하의 것이요. 나는 다만 보필할 뿐이요. 김종서는 겸손했지만 그의 권력은 막강했습니다. 황보인과 정분 김종서와 함께 좌의정 황보인, 우의정 정분도 어린 왕을 보필했습니다. 황보인 1387만 1453은 66살의 노신으로 문무를 겸비한 인물이었습니다. 정분 마이너스 1453은 온화하고 학문이 깊은 선비였습니다. 이들 세 사람이 조선의 실권을 쥐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하를 잘 보필하여 조선을 안정시켜야 하오. 그러하오. 선왕의 유언을 잊어서는 안 돼요. 세 대신은 충심으로 어린 왕을 섬겼습니다. 어린 왕의 하루 단종의 하루는 공부와 의례로 가득했습니다. 전하, 오늘은 논어를 배우겠습니다. 예. 어린 왕은 스승들에게 학문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어린아이였습니다. 과인은 밖에 나가서 놀고 싶은데. 전하, 왕께서는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예. 단종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양대군의 관찰 그 무렵 수양대군은 조용히 상황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1452년 여름 수양대군의 사저. 형님께서 돌아가시고 조카가 왕위에 올랐구나. 수양대군은 35살이었습니다. 왕이 되기에 적절한 나이였습니다. 대군, 조정은 지금 김종서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측근이 보고했습니다. 김종서, 그 늙은이가. 수양대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계속 지켜보자. 기회는 온다. 안평대군의 근심 반면 안평대군은 걱정이 많았습니다. 조카가 너무 어리다. 괜찮을까? 안평대군은 예술을 사랑하는 문인이었습니다. 권력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조정이 안정되길 바랄 뿐이다. 하지만 역사는 그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1452년 여름 첫 번째 조짐. 단종 즉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조정에서 미묘한 긴장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수양대군께서 요즘 자주 군사훈련을 하신다던데 그것이 무슨 문제요? 글쎄, 불안한 기분이 드는데. 일부 신하들은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김종서는 자신만만했습니다. 대군이 무엇을 할 수 있겠소? 조정은 우리가 장악하고 있어. 그것은 치명적인 오만이었습니다. 역사는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이 채널이 역사의 진실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면 새로운 에피소드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제3장 김종서라는 인물.
조선의 거모. 김종서의 배경. 김종서 1390년생. 그는 조선 초기의 대표적인 무신이자 정치가였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문무를 겸비한 그는 세종대왕의 눈에 들어 중용되었습니다. 1433년 북방 개척. 김종서의 이름을 역사에 새긴 것은 바로 북방 개척이었습니다. 1433년 세종은 김종서를 함길도 지금의 함경도 관찰사로 임명했습니다. 경이 북방을 개척하고 육진을 설치하라.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김종서는 그곳에서 무려 10년간 머물며 여진족을 몰아내고 두만강 유역에 육진을 설치했습니다. 진격. 김종서의 군대는 여진족을 격파했습니다. 항복하는 자는 살려주고 저항하는 자는 용서 없다. 그의 군사 전략은 냉정하고 효과적이었습니다. 경원, 종성, 온성, 회령, 부령, 경흥 이렇게 만들어진 육지는 조선의 북방 경계를 확고히 했습니다. 이제 조선의 영토가 두만강까지 확장되었다. 세종대왕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김경의 공이 크오. 김종서는 조선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1452년 문종이 죽고 어린 단종이 즉위하자 김종서는 조선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영의정 김종서. 모든 정사가 그의 손을 거쳤고 모든 신하가 그를 우러러보았습니다. 대감의 한마디가 곧 조정의 결정입니다. 과분한 말씀이요. 하지만 김종서는 자신의 권력을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성격과 신념. 김종서는 원칙주의자였습니다. 나라의 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는 불의를 참지 못했고 부정부패를 엄격히 다스렸습니다. 비록 왕족이라 해도 법을 어기면 처벌받아야 한다. 이런 성격은 그를 존경받게 했지만 동시에 적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가족. 김종서에게는 아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특히 장남 김승규는 아버지를 닮아 강직하고 용맹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처럼 나라를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그래, 네가 있어 아비는 든든하구나. 김종서는 아들들을 사랑했지만 그들에게 특혜를 주지 않았습니다. 내 자식이라고 특별 대우 받아서는 안 된다. 1453년 초 안정된 조정. 1453년 초 조정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전하, 올해 농사가 풍년이었습니다. 그것 참 다행이로다. 어린 단종은 대신들의 보필을 받으며 왕의 역할을 배워나갔습니다. 대감 감사합니다. 전하를 섬기는 것이 신의 본분이옵니다. 김종서는 충직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조짐.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453년 봄부터 이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수양대군께서 무사들을 모으신다던데? 안평대군과 사이가 안 좋다던데?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닐까? 하지만 김종서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대군들이 뭘 어떻게 하겠소? 조정은 우리가 장악하고 있지 않소? 그것은 그의 마지막 실수였습니다. 김종서의 일상. 1453년 여름 김종서의 하루는 바빴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상소를 검토하고 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왕을 아련하고 각종 정사를 처리했습니다. 대감, 몸을 좀 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직 할 일이 많소? 63살의 노인이었지만 그의 의지는 강철 같았습니다. 조선이 안정될 때까지 쉴 수 없소. 마지막 만찬. 1453년 10월 9일 저녁 김종서는 집에서 가족들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습니다. 괜찮다. 나라 일이 중요하지. 그래도 걱정 마라. 아비는 아직 건강하다. 김종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가족과 함께한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역사 속 위대한 인물도 한순간에 비극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런 교훈적인 역사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제사장 수양대군이라는 남자, 야망의 화신. 1417년 왕자의 탄생. 1417년 9월 29일 한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 이름은 수양대군.
그는 태어날 때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닐 것이다. 산파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왕자는 태어나자마자 큰 소리로 울었고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어린 수양대군은 형 문종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문종이 조용하고 학문을 좋아했다면 수양대군은 활달하고 무예를 좋아했습니다. 형님, 함께 활쏘기 하시지요. 난 책 읽는 게 더 좋단다. 그럼 저 혼자 하겠습니다. 수양대군은 어려서부터 승부욕이 강했습니다. 세종의 평가 세종대왕은 둘째 아들을 특별히 여겼습니다. 수양은 장차 큰일을 할 아이다. 전하, 그 말씀은 저 아이에게는 왕이 될 재목이 있다. 하지만 순서가 문제지. 세종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청년기에 수양대군 성장한 수양대군은 뛰어난 무사이자 전략가였습니다. 키는 훤칠했고 얼굴은 준수했으며 목소리는 우렁찼습니다. 무예는 기본이고 병법에도 뛰어나다. 사람들은 그를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뭔가 차가운 것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 뭔가 무섭지 않나? 쉿! 조심해. 대군이 들으시면. 아내와 가족 수양대군은 윤번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부인 윤씨는 현명하고 강인한 여성이었습니다. 대군, 인내하십시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대 말이 옳소. 부부는 깊은 신뢰로 맺어져 있었습니다. 형 문종에 대한 감정 수양대군은 형 문종을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도 있었습니다. 형님은 왕이시다. 나는 평생 신하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조선의 법도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약 내가 왕이었다면 나는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1450년 기회에 문 1450년 형 문종이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형님께서 편찮으시다니. 수양대군은 문병을 갔습니다. 수양아. 병상의 문종은 동생을 보며 말했습니다. 홍위를 부탁한다. 형님, 무슨 말씀을? 내가 얼마 못 갈 것 같구나. 네가 조카를 잘 보살펴다오. 예, 형님. 걱정 마십시오. 수양대군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생각이 일었습니다. 형님이 돌아가시면 조카가 왕위에 오르겠구나. 하지만 조카는 너무 어리다. 1452년 조카의 즉위 1452년 5월 문종이 죽고 12살 조카 단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수양대군은 조문에 참석했습니다. 형님, 편히 가십시오. 그는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의 표정은 변했습니다. 이제 조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김종서에 대한 반감 수양대군이 가장 경계한 인물은 김종서였습니다. 김종서가 조정을 장악했다. 대군, 이제 모든 권력이 그의 손에 있습니다. 그 늙은이가. 수양대군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저자가 있는 한 조정은 변하지 않는다. 야망의 싹 1452년 가을부터 수양대군의 마음속에서 야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조선을 이끌어야 한다. 조카는 너무 어리고 김종서는 나이가 많다. 지금이 기회다. 하지만 그는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때를 기다리자. 준비가 필요하다. 측근들의 확보 수양대군은 조용히 자신의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무사들을 모았고 신하들 중에서 자신의 편이 될 만한 사람들을 파악했습니다. 홍달손, 권람, 한명회. 이들이 핵심 인물이 될 것입니다. 특히 한명회. 이 사람과의 만남이 모든 것을 바꾸게 됩니다. 역사를 바꾼 야망가의 이야기, 흥미로우신가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장에서는 음모의 설계자 한명회가 등장합니다. 제5장 한명회의 등장. 음모의 설계자. 1415년 한명회의 탄생. 한명회 1415만 1487. 그는 조선 역사상 가장 뛰어난 무사이자 가장 악명 높은 권신입니다. 1415년 평범한 양반 가문에서 태어난 그는
어려서부터 총명했습니다. 이 아이는 범상치 않다. 스승들은 모두 그의 머리를 칭찬했습니다. 출세의 길 한명회는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출세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한명회? 그 사람 아직도 미관말직에 있지 않나? 1450년대 초반, 그는 40대 중반이었지만 아직 높은 관직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야망 한명회는 야망이 컸습니다. 나는 이대로 끝날 사람이 아니다. 반드시 높이 올라가야 한다. 그는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1452년 운명의 만남. 1452년 겨울, 한명회는 수양대군을 만났습니다. 어떤 경로로 만났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만남이 역사를 바꿨습니다. 대군, 소인 한명회라 하옵니다. 그대가 한명회인가? 소문을 들었소. 황송하옵니다. 두 사람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서로의 야망을 알아본 것입니다. 첫 번째 대화. 대군, 지금 조정은 혼란스럽습니다. 한명회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린 전하께서는 아직 어리시고 김종서가 모든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양대군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소인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조선을 위해 좋지 않습니다. 그대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한명회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조선에는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이 한마디로 두 사람은 공모자가 되었습니다. 계획의 시작. 1453년 초, 한명회는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대군, 김종서를 제거해야 합니다. 말이 쉽지. 그 늙은이를 어떻게 제거한다는 것이요? 방법은 있습니다. 한명회의 눈이 빛났습니다. 하지만 대군께서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수양대군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냉혹한 판단. 김종서를 제거하면 조정에 피바람이 불 것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수양대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조선을 위한 길입니다. 좋다. 계획을 세우시오. 세밀한 준비. 한명회는 매우 세밀하게 준비했습니다. 먼저 우리 편을 모아야 합니다. 누가 있는가? 홍달손, 권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군을 따를 것입니다. 그들만으로 충분한가? 더 필요합니다. 무사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한명회는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명분 만들기. 대군, 명분이 중요합니다. 명분? 우리는 역적이 아닙니다. 조선을 구하는 것입니다. 한명회는 교활했습니다. 김종서가 권력을 독점하여 나라를 어지럽힌다. 우리는 이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과연 그대는 정말 머리가 좋구려. 안평대군 문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안평대군입니다. 안평대군, 수양대군의 동생이자 경쟁자. 안평은 권력에 관심이 없지 않소? 그래도 그분은 왕족입니다. 혹시라도 우리를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안하지만 그분도 정리해야 합니다. 한명회의 말에 수양대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동생까지 제거해야 하는가? 결단. 1453년 봄, 수양대군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명회, 예, 대군. 진행하시오. 모든 것을 준비하시오. 명심하겠나이다. 한명회는 깊이 절했습니다.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세력 규합. 한명회는 조용히 세력을 규합했습니다. 홍달손 용맹한 무장, 권람 지략가, 양정 충성스러운 신하, 이들이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바꿀 것입니다. 한명회가 말했습니다. 대군께서 왕이 되시고 조선이 강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실패하면 실패는 없습니다. 치밀하게 준비했으니까요. 1453년 여름, 마지막 점검. 여름 내내 한명회는 계획을 다듬었습니다. 10월 10일, 왜 하필 그날입니까? 김종서가 방심할 날입니다. 그리고 조정에 큰 행사가 없는 날이지요. 모든 것이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역사의 이면에는 이런 치밀한 계산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하시면 다음 화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제6장 안평대군과의 갈등, 형제의 비극. 안평대군이라는 인물. 안평대군 1418만 1453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 그는 수양대군과는 정반대의 성격이었습니다. 무예와 권력에 관심이 많았던 수양대군과 달리 안평대군은 학문과 예술을 사랑했습니다. 이 그림을 보게 아름답지 않은가? 안평대군은 뛰어난 서예가이자 화가였습니다. 그가 그린 목유도원도는 조선 최고의 명화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형제의 우애. 어린 시절 안평대군과 수양대군은 사이가 좋았습니다. 형님, 이 글씨 어떻습니까? 훌륭하구나. 안평아, 형님의 활솜씨만큼 훌륭할까요? 허허, 너는 글씨로, 나는 활로 경쟁하자꾸나.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1450년대 균열에 시작하지만 1450년대 들어 두 사람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문종이 병들고 어린 조카가 왕위를 계승할 상황이 되자 주변 사람들이 두 대군을 비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양대군은 강하고 안평대군은 현명하다. 만약 전하께서 돌아가시면 누가 섭정을 할까? 아마도 두 분 중 한 분이. 이런 소문들이 두 형제 사이를 갈라놓기 시작했습니다. 안평대군의 선택. 안평대군은 권력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1452년 단종이 즉위한 후 그는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나는 조카를 보필할 뿐이다. 권력은 원치 않는다.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평대군 주변에 세력 많은 문신들이 안평대군을 지지했습니다. 안평대군이야말로 진정한 군자이십니다. 학문도 뛰어나시고 성품도 온화하시죠. 만약 섭정이 필요하다면 안평대군께서 하셔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수양대군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수양대군의 불안 사람들이 안평을 칭찬한다더군. 예, 대군. 그들은 내가 아니라 안평을 원하는 것인가? 수양대군은 불안해했습니다. 동생이 내 경쟁자가 될 줄이야. 한명회의 조원 한명회는 이 상황을 교묘히 이용했습니다. 대군, 안평대군이 문제입니다. 안평이? 그는 권력에 관심이 없소. 하지만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언젠가 안평대군을 추대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대군의 계획은 물거품이 됩니다. 한명회의 말은 수양대군의 마음에 독처럼 퍼졌습니다. 1453년 여름, 형제의 대화. 1453년 여름, 두 형제가 만났습니다. 형님, 오랜만입니다. 그래, 안평아. 건강하냐? 예, 요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림이라. 좋은 취미로다. 대화는 표면적으로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둘 다 느끼고 있었습니다. 뭔가 변했다는 것을. 의심의 씨앗. 형님께서는 요즘 무엇을 하십니까? 나? 별일 없다. 그런데 군사들을 자주 만나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운동 삼아 무예를 연습하는 것뿐이다. 아, 그러십니까? 안평대군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형님께서 무언가 계획하시는 것은 아닐까? 안평대군의 고민밤, 안평대군의 사저.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안평대군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형님을 믿어야 하나 아니면 조심해야 하나? 그는 권력 투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1453년 9월, 긴장 고조. 9월 들어 조정의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수양대군과 안평대군 사이가 좋지 않다더군. 두 분이 대립하신다던데? 큰일 날라. 신하들은 불안해했습니다. 김종서의 중재 시도. 김종서는 이 상황을 중재하려 했습니다. 두 대군께서는 형제이십니다. 화목하셔야 합니다. 김대감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지만 중재는 실패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입니다. 안평대군의 불길한 예감. 10월 초 안평대군은 악몽을 꾸었습니다.
핏빛, 온통 핏빛.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이것은 무슨 징조인가? 며칠 후 그의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형제간의 비극적 갈등, 가슴 아프지 않나요? 이런 역사적 진실을 더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장에서는 마침내 그날 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제7장 1453년 10월 10일 전야 폭풍전의 고요. 10월 9일 마지막 준비 1453년 10월 9일 한양은 평화로웠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시장은 활기찼으며 궁궐은 고요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내일 밤 이 도성이 피로 물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수양대군의 사저 10월 9일 저녁 수양대군의 집 핵심 인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명회, 홍달손, 권람, 양정. 내일이다. 수양대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는가? 예, 대군. 한명회가 대답했습니다. 군사 30명을 확보했습니다. 모두 믿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작전 계획 절차를 다시 확인하자. 수양대군이 말했습니다. 한명회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먼저 김종서의 집을 습격합니다. 대군께서 직접 가셔야 합니다. 내가? 예. 왕족이 가야 김종서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알겠다. 김종서를 제거한 후 곧바로 황보인의 집으로 갑니다. 황보인도? 예. 그도 제거해야 합니다. 다른 대신들은? 이징옥, 조극관, 민신 등도 처리할 목록에 있습니다. 냉혹한 계획이었습니다. 명분 확보 대군, 명분을 잊지 마십시오. 한명회가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역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김종서가 권력을 독점하고 안평대군과 결탁하여 역모를 꾸민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안평이 역모를? 사실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일단 김종서를 제거하면 진실은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한명회의 말은 냉혹했습니다. 동료들의 각오. 여러분. 수양대군이 동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내일 우리는 역사를 바꿀 것이요. 하지만 실패하면 우리 모두 역적이 되어 죽을 것이요. 그래도 할 것인가? 홍달손이 먼저 말했습니다. 소인은 대군을 따르겠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람과 양정도 동의했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내일 우리의 운명을 건다. 수양대군의 혼자만의 시간. 밤 늦게 혼자 남은 수양대군.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된다. 성공하면 나는 권력자가 되고 실패하면 역적이 된다. 그의 손은 떨렸습니다. 양심에 하지만 이것이 옳은 일인가? 김종서 대감은 그분은 충신이 아니었던가? 안평은 내 동생인데. 수양대군은 고뇌했습니다. 부인과의 대화. 그때 부인 윤씨가 들어왔습니다. 대군, 아직도 안 주무십니까? 잠이 오지 않소? 내일이 그날이지요? 수양대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군, 결정하셨다면 되돌아보지 마십시오. 그대는 두렵지 않소? 두렵습니다. 하지만 대군을 믿습니다. 윤씨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대군께서는 반드시 성공하실 것입니다. 김종서의 평범한 저녁 같은 시각. 김종서의 집. 김종서는 평화로운 저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차를 드리겠습니다. 고맙구나. 아들이 차를 따라주었습니다. 요즘 조정은 어떠십니까? 괜찮다. 안정적이다. 김종서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단종 전하께서 잘 자라고 계신다. 몇 년만 더 지나면 친정을 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황보인의 밤. 황보인도 평온한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조정회의가 있겠군. 예, 영감. 김영삼과 상의할 일이 많다. 황보인은 내일도 평범한 하루가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안평대군에 불안하지만 안평대군은 달랐습니다. 이 불안함은 무엇인가? 그는 책을 읽으려 했지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뭔가 일어날 것 같은데. 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단종의 잠창덕궁 13살 단종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쿨, 쿨. 어린 왕은 평화롭게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내일이면 그의 운명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것을. 10월 9일에서 10일로 밤이 깊어갔습니다. 자정이 지나자 날짜가 바뀌었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역사가 바뀔 날. 한양의 하늘에는 별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곧 그 별빛은 피로 가려지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여러분의 심장도 두근거리시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긴장감을 함께 나눠주세요. 알림 설정하시면 다음 장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제8장 10월 10일 밤, 김종서 암살. 10월 10일, 평범한 하루. 1453년 10월 10일, 한양은 평범했습니다. 아침이 밝았고 사람들은 일상을 보냈습니다. 조정회의가 있었고 신하들은 정사를 논했습니다. 요즘 백성들의 생활은 안정되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녁 7시, 수양대군에 출발해가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저녁 7시경, 수양대군의 사저에서 인물들이 모였습니다. 시간이다. 수양대군이 갑옷을 입었습니다. 칼을 가져오너라. 예, 대군. 그는 칼을 허리에 찼습니다. 동행자들. 수양대군과 함께 움직인 사람들. 홍달손 무장, 실행자 권란모사, 조력자 양정, 무사 유수, 무사, 기타 30여 명의 군사. 준비되었는가? 예, 대군. 좋다. 출발한다. 밤 9시, 김종서의 집으로. 밤 9시경, 일행은 김종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김종서의 집은 한양 도성 안에 있었습니다. 조용히 가자. 아무도 눈치채서는 안 된다. 일행은 어둠 속을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김종서의 저녁. 그 시각, 김종서는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약을 드시겠습니까? 아니다. 괜찮다. 평화로운 가족의 시간이었습니다. 요즘 몸이 좀 무거운 것 같구나. 연세가 있으시니 당연합니다. 김종서는 올해 63이었습니다. 밤 10시, 방문밤 10시경, 김종서의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누구시오? 하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수양대군께서 오셨다. 뭐, 수양대군이? 하인은 놀랐습니다. 김종서의 영접대군께서 이 밤중에 무슨 일로? 김종서는 급히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대감, 실례를 무릅쓰고 찾아왔소. 수양대군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무슨 말씀을.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김종서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김종서의 사랑방.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대감, 궁금한 것이 있어 찾아왔소. 무엇이든 말씀하시지요. 안평대군 말이오. 안평대군이요? 그분이 요즘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데 사실이요? 무슨 말씀이신지. 김종서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긴장. 바로 그때 수양대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대감, 솔직히 말하시오. 안평과 함께 역모를 꾸미고 있는 것 아니오? 무엇이라고? 김종서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대군, 그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부인하시는군. 수양대군도 일어났습니다. 폭발대군, 신은 평생 충성을 다했습니다. 어찌 역모를. 거짓말 마시오. 수양대군이 소리쳤습니다. 나는 모두 알고 있소. 그대가 안평과 손을 잡고 나라를 어지럽히려 한다는 것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종서는 필사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칼 순간, 수양대군은 칼을 뽑았습니다. 캬! 칼이 번뜩였습니다. 크어! 김종서는 칼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홍달손의 가세대군. 밖에서 기다리던 홍달손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끝내라. 예. 홍달손은 칼을 휘둘렀습니다. 컥. 김종서는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마지막 말라는 나는 충신이었는데. 김종서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역.
역적이 아니었는데.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조선 최고의 권신, 북방을 개척한 영웅, 충신 김종서. 그는 이렇게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향년 63세. 아들 김승규 아들 김승규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이 역적들아. 김승규는 칼을 들고 덤벼들었습니다. 죽여라. 홍달손의 명령에 군사들이 김승규를 공격했습니다. 크악. 김승규도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참극 김종서의 집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인들과 가족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도망치는 자는 모두 죽여라. 수양대군의 명령은 냉혹했습니다. 집을 나서며 일을 마치고 집을 나선 수양대군. 그의 손과 옷은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끝났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다. 한명회의 합류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한명회가 다가왔습니다. 대군, 성공하셨습니까? 그렇다. 훌륭하십니다. 이제 황보인의 차례입니다. 가자. 일행은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밤은 아직 길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심경은 어떠신가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역사적 순간을 함께 기억해주세요. 제구장 황보인과 다른 대신들의 제거, 피해 밤. 황보인의 집으로 밤 11시경, 일행은 황보인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김종서의 죽음으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끝까지 가는 것뿐이다. 수양대군의 결의는 확고했습니다. 황보인의 황보인은 이미 잠자리에 들어 있었습니다. 66살의 노인은 아무것도 모른 채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쿨. 그의 마지막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습격문을 부수라. 예. 군사들이 대문을 부쉈습니다. 쾅. 무슨 일이냐? 하인들이 놀라 깨어났습니다. 또 도둑이다. 조용히 해. 수양대군의 명령이다. 황보인의 각성 무슨 소란인가? 황보인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대감, 도망가셔야 합니다. 무슨? 방문이 열렸습니다. 수양대군이 들어섰습니다. 대면대군, 대군께서 어인일로. 황보인은 당황했습니다. 황보인. 수양대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대는 김종서와 함께 역모를 꾸몄다. 모시라. 그런 일은 없소. 항변대군. 신은 평생 나라를 위해. 변명은 듣지 않겠다. 수양대군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권람과 군사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잡아라. 저항 황보인은 비록 노인이었지만 무신 출신이었습니다. 이 역적들아. 그는 칼을 빼들고 저항했습니다. 과인도 한때는 장수였다. 하지만 상대가 너무 많았습니다. 최우커. 황보인도 칼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나는 충신이었는데. 그의 마지막 말은 김종서와 똑같았습니다. 조선의 또 한 명의 원로 대신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정분의 운명 같은 시각. 우의정 정분의 집도 습격당했습니다. 정분, 나오라. 누구냐? 역적 정분. 명을 받들어 내 목을 베러 왔다. 정분은 도망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살려주시오. 나는 역적이 아니오. 하지만 그의 간청은 무시되었습니다. 컵. 정분도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징옥 좌참찬도 제거 목록에 있었습니다. 이징옥의 집은 어디냐? 저쪽입니다. 군사들이 집을 에워쌌습니다. 이징옥, 나오라. 제발 목숨만은. 역적에게는 자비가 없다. 이징옥도 살해당했습니다. 조극관 우참찬의 집. 조극관을 찾아라. 저기 있습니다. 조극관은 도망치려다 붙잡혔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닥쳐라. 역적. 그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민신호조 판서의 운명도 같았습니다. 민신, 그대도 역모에 가담했다. 아니요. 억울합니다. 죽여라.
하룻밤에 조정의 핵심 인물들이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거리의 혼란 한양 도성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무슨 일이야? 대신들이 죽어가고 있다던데. 수양대군이 반란을 일으켰다던데.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자정 이후 자정이 지나자 일단 사륙은 멈췄습니다. 수양대군은 자신의 사저로 돌아왔습니다. 보고하라. 김종서, 황보인, 정분, 이징옥, 조급관, 민심 모두 제거했습니다. 좋다. 수양대군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온몸은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반응대군. 이제 조정은 대군의 것입니다. 한명회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안평이 남았소. 안평대군의 체포명령. 안평대군을 잡아오라. 예, 대군. 군사들이 안평대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안평대군의 공포. 새벽 1시경 안평대군의 사저. 대군,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수양대군께서 김종서 등을 죽였다고 합니다. 뭐시? 안평대군은 경악했습니다. 형님이 그런 짓을. 체포. 잠시 후 수양대군의 군사들이 도착했습니다. 안평대군, 명을 받들어 모시러 왔습니다. 나를 잡으러 온 것이냐? 저항하지 마십시오. 안평대군은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끌려갔습니다. 피로 물든 한양. 새벽 2시 한양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곳곳에서 비명이 들렸고 피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단 하룻밤에 조선은 바뀌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밤이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건을 잊지 않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제10장 단종의 무력함, 어린 왕의 눈물. 새벽 3시 창덕궁. 1453년 10월 10일에서 11일로 넘어가는 새벽 3시 창덕궁에는 긴급 상황이 전해졌습니다. 전하. 내관이 급히 단종의 침전으로 달려갔습니다. 무슨 일이냐? 이 새벽에 13살 단종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충격적인 소식. 전하, 큰일 났습니다. 진정하고 말해보라. 수양대군께서 김종서, 영의정을 죽였다 하옵니다. 뭐시라? 단종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김영상을 죽였다고? 그것이 무슨 말이냐? 뿐만 아니라 황보인, 정분 등 여러 대신들도 모두. 단종은 말을 잃었습니다. 공포. 그럼 지금 궁밖이 아수라장입니다, 전하. 단종은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직 어린아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처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수양대군의 입궐. 새벽 4시경 수양대군이 궁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양대군께서 입궐하셨습니다. 전하를 아련하겠다. 단종은 급히 조복을 입고 편전으로 나왔습니다. 대면 편전에서 숙부와 조카가 마주했습니다. 수양대군. 단종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과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냐? 수양대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신이 아뢰겠나이다. 거짓 보고 김종서, 황보인, 이징옥 등이 역모를 꾸몄습니다. 역모라니? 그들은 안평대군과 결탁하여 전하를 패하고 안평대군을 왕으로 세우려 했습니다. 그런 일이. 단종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신이 미리 알아채고 그들을 제거했습니다. 이는 모두 전하를 지키기 위함이었나이다. 단종은 의심했습니다. 김영상이 역모를 꾸몄다고? 그분이? 하지만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수양대군, 그대의 말이 사실이냐? 천지신명의 맹세코 사실이옵니다. 압박. 전하, 지금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수양대군의 목소리에는 압박이 있었습니다. 역적들을 처단하고 조정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전하. 수양대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금 우유부단하시면 나라가 위험합니다. 굴복. 단종은 울고 싶었습니다. 아바마마가 계셨다면. 하지만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그를 도와줄 대신들도 모두 죽었습니다. 알겠다. 수양대군의 뜻대로 하라.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이 순간 단종의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아침 조회 10월 11일 아침 조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신하들 대부분이 오지 않았습니다. 죽었거나 도망갔거나 두려워서 나오지 못한 것입니다. 전하, 어제 밤 역모를 꾸민 역적들을 처단했습니다. 수양대군이 보고했습니다. 김종서, 황보인 등은 안평대군과 결탁하여 전하를 해하려 했습니다. 나머지 신하들은 침묵했습니다. 아무도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단종의 눈물 조회가 끝나고 혼자 남은 단종. 그는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영상, 황영상, 그들은 아버지 문종이 자신에게 남겨준 마지막 보호자들이었습니다. 과인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환관의 위로 전하. 늙은 환관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과인은 왕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전하, 울지 마십시오. 과인이 무능해서, 과인이 어려서 충신들이 죽었다. 단종은 자책했습니다. 현실 자각 그날 이후 단종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명목상의 왕일 뿐 실제 권력은 없다는 것을. 모든 결정은 수양대군이 내렸습니다. 전하, 이 상소를 제거하십시오. 이 인사를 승인하십시오. 단종은 그저 도장을 찍는 기계가 되었습니다. 쓸쓸한 밤마다 단종은 혼자 울었습니다. 아바마마, 할아버지 세종, 과인을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3살 소녀는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궁궐의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따뜻하고 평화로웠던 궁궐이 이제는 차갑고 무서운 곳이 되었습니다. 조심해라. 함부로 말하지 마라. 수양대군의 눈에 띄면 큰일 난다. 궁인들도 내관들도 모두 두려워했습니다. 단종의 성장하지만 이 경험은 단종을 성장시키기도 했습니다. 과인은 견뎌야 한다.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다. 어린 왕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어린 왕의 비극, 가슴 아프지 않나요? 이런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제11장 권력 장악과 정당화, 승자의 역사 쓰기. 10월 11일 혼란의 수습. 10월 11일 아침부터 수양대군은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한명회, 예, 대군. 지금부터 우리가 할 일을 정리하자. 명심하겠나이다. 첫 번째 명분 만들기. 가장 중요한 것은 명분이다. 수양대군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역적이 아니다. 역적을 처단한 충신이다. 오르신 말씀입니다. 한명회는 즉시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김종서, 황보인 등은 안평대군과 결탁하여 왕위를 찬탈하려 했다. 수양대군은 이를 알아채고 선제적으로 제거하여 국가를 구했다. 이것이 공식 기록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안평대군 처리. 가장 골치 아픈 문제는 안평대군이었습니다. 형님, 안평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양대군은 고민했습니다. 안평은 자신의 친동생이었습니다. 안평대군의 신문. 안평대군은 체포되어 감금되었습니다. 형님께서는 어찌 이런 일을? 안평대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역모를 꾸민 적이 없소. 증거가 있다. 한명회가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이 편지를 보시오. 그대가 김종서와 주고받은 편지요. 그것은 조작이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안평대군의 사형. 결국 1453년 10월 22일 안평대군은 사사되었습니다. 안평대군은 역모의 주모자다. 사약을 내린다. 형님. 안평대군은 마지막까지 형을 불렀습니다. 나는 형님을 믿었는데. 그는 사약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나이 35. 조선 최고의 예술가이자 군자였던 안평대군의 비극적인 최후였습니다. 세 번째 반대파. 숙청. 수양대군은 계속해서 반대파를 제거했습니다. 김종서의 잔당들을 찾아라. 예.
김종서의 친인척, 친구, 부하들이 모두 처형되거나 유배되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까지. 일부 신하들이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조용히 하지 않으면 너희도 역적으로 몰릴 것이다. 공포정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번째 관직 장악. 이제 조정의 요직을 우리 사람들로 채워야 한다. 한명회가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홍달손을 병조판서로, 권람을 이조판서로, 정인지를 영의정으로. 수양대군의 측근들이 모든 요직을 차지했습니다. 다섯 번째 군사력 장악. 군대를 장악해야 한다. 이미 장악했습니다. 주요 장군들은 모두 우리 편입니다. 좋다. 혹시라도 저항하는 자가 있다면 처리하겠습니다. 수양대군은 군사력까지 완벽하게 장악했습니다. 여섯 번째 여론 조작. 백성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한다. 한명회는 영리했습니다. 김종서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안평대군이 얼마나 야심이 컸는지 소문을 퍼뜨려라. 예. 곧 한양거리에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김종서가 권력을 독점하여 나라를 망치려 했대. 수양대군께서 나라를 구하셨대. 진실은 왜곡되었습니다. 공신 책봉. 1453년 11월 수양대군은 공신을 책봉했습니다. 계유정난의 공신들에게 포상을 내린다. 홍달손, 한명회, 권람, 양정 등이 모두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들은 막대한 토지와 노비를 받았습니다. 단종의 역할. 이 모든 과정에서 단종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그저 수양대군이 작성한 문서에 도장을 찍는 것뿐이었습니다. 전하, 이 인사를 제가 하십시오. 알겠다. 전하, 이 상을 승인하십시오. 그리하라. 단종은 꼭두각시 왕이었습니다. 정당화 완료. 1453년 말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김종서 등이 역모를 꾸몄다. 수양대군이 이를 발견하고 제거했다. 조선은 위기에서 구원되었다. 이것이 승자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수양대군의 권력. 이제 수양대군의 권력은 왕과 맞먹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왕보다 더 강했습니다. 대군의 한마디가 곧 법입니다. 대군을 거스르면 죽습니다. 조정의 모든 신하가 수양대군을 두려워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하게도 수양대군은 스스로를 충신이라고 믿었습니다. 나는 조선을 구했다. 나는 어린 왕을 보필하고 있다. 나는 나라를 위해 힘쓰고 있다. 그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승자가 역사를 쓴다는 말이 실감 나시나요? 역사의 진실을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장에서는 더 큰 비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12장. 1455년 단종의 퇴위, 더 큰 야망. 1454년 긴장의 시기. 계유정난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 1454년 조정은 표면적으로는 안정되었지만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수양대군의 권력은 날로 강해졌고 단종의 권력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수양대군의 고민. 한명회. 예, 대군. 이대로는 안 된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는 왕이 되고 싶다. 드디어 수양대군은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한명회의 계획대군. 그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알고 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한명회의 눈이 빛났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이? 왕이 스스로 왕위를 다음 사람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단종이 자발적으로 나에게 왕위를 물려준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단종이 왜 그런 것을 하겠는가? 강요하는 것입니다. 한명회의 말은 냉혹했습니다. 여론 조성. 1454년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전하께서는 아직 어리시다.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기 어려우시다. 수양대군께서 왕이 되시는 것이 나라를 위해 좋지 않을까? 이런 소문들이 조직적으로 퍼졌습니다. 신하들의 상소. 1455년 유니월 신하들이 집단으로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 수양대군께 왕위를 물려주시옵소서. 전하께서는 아직 어리시니 대군께서 왕위를 이으시는 것이 좋겠나이다.
물론 이들은 모두 수양대군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종의 저항 안 된다. 15살이 된 단종은 처음으로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과인은 왕이다. 선왕께서 물려주신 자리를 어찌 버릴 수 있겠는가. 전하, 하지만 물러가라. 단종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압박하지만 압박은 계속되었습니다. 매일같이 신하들이 찾아와 왕위를 넘기라고 강요했습니다. 전하, 부디. 전하, 이것이 나라를 위한 길입니다. 단종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대화 1455년 유니월 10일 수양대군과 단종의 마지막 대화. 조카. 수양대군, 이것이 최선이다. 과인은 왕위를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도 안다. 하지만 이것이 너를 위한 길이기도 하다. 무슨? 왕위에 있으면 너는 위험하다. 언젠가 역모에 휘말릴 수도 있다. 하지만 왕위에서 물러나면 평온하게 살 수 있다. 수양대군의 말에는 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조카를 죽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선의 결정 1455년 유니월 11일 단종은 마침내 굴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왕위를 물려드리겠습니다. 조카.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말해보거라. 과인에게 평온한 삶을 주십시오. 더 이상 과인을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약속한다. 선의식 1455년 유니월 11일 역사적인 선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창덕궁 근정전 15살 단종은 울면서 교서를 읽었습니다. 과인은 덕이 부족하여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준다.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세조의 즉위 같은 날 수양대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조선 제7대 왕 세조. 과인은 선왕의 뜻을 받들어 조선을 바로 세우겠다. 신하들이 환호했습니다. 만세, 만세, 만만세. 하지만 그것은 강요된 환호였습니다. 상왕 단종은 상왕이 되었습니다. 상왕은 왕위에서 물러난 전직 왕을 부르는 칭호입니다. 이제부터 그대는 상왕이다. 예. 단종은 창덕궁에서 창경궁으로 옮겨졌습니다. 쓸쓸한 이별궁을 떠나는 날 단종은 돌아보았습니다. 과인이 왕이었던 곳. 국민들이 울었습니다. 전하, 아니 상왕 마마, 잘 있거라. 단종은 쓸쓸히 궁을 떠났습니다. 세조의 복잡한 감정왕이 된 수양대군. 이제 세조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나는 드디어 왕이 되었다. 기쁨도 있었지만 죄책감도 있었습니다. 형님, 조카, 미안하다.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권력을 위한 야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장에서는 충신들의 저항이 시작됩니다. 제13장 1456년 사육신과 생육신, 충신들의 저항. 상왕 단종의 생활 1455년 하반기, 상왕이 된 단종은 창경궁에서 외롭게 지냈습니다. 상왕 마마 식사 시간입니다. 알았다. 그의 생활은 감시받고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사람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충신들의 분노하지만 조정에는 아직 단종을 위한 충신들이 있었습니다. 성산문 1418-1456, 박팽년 1417-1456, 하위지 1412-1456, 이계 1417-1456, 유성원 1438-1456, 유흥부 -1456. 이들이 훗날 사육신으로 불리는 인물들입니다. 성산문의 결심 이대로 있을 수 없다. 성산문이 분노했습니다. 수양대군이 세조가 왕위를 찬탈했다. 이것은 역적의 행위다. 하지만 성대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단종 상황을 복위시켜야 한다. 비밀 모임 1455년 말부터 1456년 초 충신들은 비밀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 세조를 제거하고 단종 상황을 다시 왕위에 올려야 한다.
하지만 세조의 권력이 막강합니다. 그래도 해야 한다. 이것이 신하의 도리다.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모두 동의했습니다. 계획 세조를 언제 제거할 것인가? 궁중 연회 때가 좋겠습니다. 그때 경비가 가장 허술하니까요. 좋다. 1456년 6월에 연회를 노리자.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1456년 6월 거사일이 다가왔습니다. 성산문 등은 최종 점검을 했습니다. 무기는 준비했나? 예. 사람들은?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좋다. 내일이다. 발각하지만 계획은 발각되었습니다. 6월 1일 한명회에게 밀고가 들어왔습니다. 대감,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성산문 등이 역모를 꾸미고 있다고 합니다. 뭐시? 긴급 체포 즉시 체포하라. 예. 군사들이 출동했습니다. 성산문의 집. 성산문 역모를 꾸몄다는데 사실이냐? 성산문은 달아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모두 체포.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잡아라. 풀어라. 나는 역적이 아니다. 닥쳐라. 그들은 끌려갔습니다. 국문, 잔인한 국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가 주동자냐? 말하지 않겠다. 이놈, 고문해라. 으악. 그들은 갖은 고문을 당했습니다. 손톱이 뽑히고 다리가 부러지고 온몸이 지식여졌습니다. 성산문의 절개. 성산문, 마지막으로 묻는다. 단종을 복위시키려 한 것이 사실이냐? 그렇다. 왜? 신하의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다. 성산문은 당당했습니다. 나는 단종 전하의 신하다. 세조는 역적이다. 이놈! 한명회가 분노했습니다. 사형 선고. 1456년 6월 8일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성산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는 모두 능지처참한다. 능지처참,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처형장. 6월 8일 서울 한복판 저작거리. 처형장이 마련되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지켜보았습니다. 성산문의 마지막. 성산문, 마지막 유언을 남겨라. 성산문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단종 전하, 신이 부족하여 전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는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박팽년의 최후. 박팽년, 나는 충신으로 죽는다. 영원히 세조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도 당당히 죽었습니다. 모두의 죽음.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모두 같은 날 처형되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절개를 지켰습니다.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외침이었습니다. 생육신. 한편 거사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세조를 인정하지 않는 신하들도 있었습니다. 김시습 1435만 1493 원호 마이너스, 이맹전 1392만 1480, 조려 1420만 1489, 성담수 1415, 남유온 1454만 1492. 이들은 관직을 버리고 은둔했습니다. 나는 세조를 섬길 수 없다. 차라리 산속에서 살겠다. 이들이 훗날 생육신으로 불리게 됩니다. 김시습의 슬픔. 특히 김시습은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할 줄이야. 그는 승려가 되어 떠돌아다녔습니다. 정의가 사라진 세상에서 나는 살 수 없다. 충신들의 숭고한 희생, 마음이 아프지 않나요? 이런 역사를 기억하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장에서는 단종의 비극적 최후가 다가옵니다. 제14장 1457년 단종의 죽음, 비극의 완성. 사육신 사건의 여파. 1456년 사육신 사건 이후 세조는 더욱 냉혹해졌습니다. 아직도 단종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전하,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한명회가 조언했습니다. 근본 원인? 단종입니다. 두려움. 세조는 알고 있었습니다. 단종이 살아있는 한 반란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는 내 조카다. 전하, 단종이 살아있으면 전하의 왕위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세조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1457년 6월 결정. 1457년 6월 세조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단종을 노산군으로 강등하고 영월로 유배 보낸다. 상황에서 군으로? 그렇다. 그는 더 이상 왕족이 아니다. 왕에서 상황으로, 상황에서 군으로. 단종의 지위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영월로의 유배. 1457년 6월 17살의 단종은 영월로 유배되었습니다. 영월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산골이었습니다. 이곳이 과인이 갈 곳인가? 단종은 초라한 옷을 입고 영월로 향했습니다. 청령포. 단종이 유배된 곳은 청령포였습니다.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인 고립된 땅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지내십시오. 작은 초가집이 전부였습니다. 외로운 나날 단종의 유배 생활은 비참했습니다. 이것이 왕이었던 자의 삶인가? 그는 매일 울었습니다. 아바마마, 할아버지, 과인은 무엇을 잘못했는가? 17살 소녀는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마지막 시 단종은 시를 썼습니다. 자귀자귀제열이 만사농하되 떨어지는 붉은 꽃잎은 나를 위로하지 못하는구나. 슬픈 시였습니다. 1457년 10월 사약. 1457년 10월 영월에 특사가 도착했습니다. 노산군, 어명을 받들라. 무슨 어명인가? 단종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명령. 노산군은 영모에 연루되었으니 사약을 내린다. 영모라니? 과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어명이다. 사약이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순간 단종은 사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과인의 최후인가?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바마마, 이제 곧 뵙겠습니다. 사약을 마시다 단종은 사약을 마셨습니다. 독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과인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1457년 10월 24일 단종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17. 초라한 장례. 단종의 시신은 초라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적당히 묻어라. 예. 왕의 예법도 제사도 없었습니다. 그냥 땅에 묻혔습니다. 영월 사람들의 슬픔하지만 영월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저분은 왕이셨는데 너무 불쌍하시다. 몰래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세조의 죄책감. 단종의 죽음을 듣고 세조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내가 조카를 죽였다. 그날 밤 세조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단종이 나타나 그를 원망하는 꿈이었습니다. 숙부, 왜 저를 죽이셨습니까? 조카야, 미안하다. 세조는 식은 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불경 공부. 그 후 세조는 열심히 불경을 공부했습니다. 부처님, 과인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역사의 기록. 조선왕 조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노산군 단종이 영모에 연루되어 사사되었다. 하지만 후대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단종은 무고했다는 것을, 세조가 권력을 위해 조카를 죽였다는 것을. 복권. 단종은 죽은 지 250년이 지난 후인 1698년 숙종 24년에야 복권되었습니다. 단종은 무고했다. 다시 왕으로 인정한다. 늦은 정의였지만 그래도 정의는 이루어졌습니다. 영월 장릉. 오늘날 영월에는 단종의 무덤인 장릉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그를 기립니다. 불쌍한 왕이었다.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셨다. 단종의 비극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단종의 비극적인 최후, 가슴이 아프지 않나요? 이런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마지막 장에서는 역사적 평가가 이어집니다. 제15장 역사의 판단. 영웅인가, 역적인가? 세조의 통치. 단종을 제거한 후 세조는 본격적으로 왕으로서 통치했습니다. 1455년부터 1468년까지
13년간의 통치. 그는 어떤 왕이었을까요? 개혁과 업적. 세조는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많은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첫째, 국방 강화. 북방의 여진족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 그는 군사력을 증강하고 국경을 안정시켰습니다. 둘째, 법전 정비. 경국대전을 완성하라. 세조는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 편찬을 추진했습니다. 셋째, 불교 진흥. 불경을 간행하라. 그는 불교를 진흥시켜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려 했습니다. 넷째, 왕권 강화. 집현전을 폐지한다. 그는 학자들의 힘을 약화시키고 왕의 권력을 강화했습니다. 백성들의 평가. 백성들은 세조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세조 전하는 강한 왕이시다. 나라가 안정되었다. 일부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달랐습니다. 단종을 죽인 역적이다. 피로 왕위에 오른 자다. 비판도 많았습니다. 세조의 말년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는 피부병 나병으로 추정에 시달렸습니다. 아파. 온몸이 아파. 전하, 약을 드시겠습니까? 소용없다. 이것은 벌인가? 세조는 자신의 병이 단종과 충신들을 죽인 죄값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468년 9월, 죽음. 1468년 9월 8일, 세조는 죽었습니다. 향년 52세. 과인은 좋은 왕이었는가? 마지막까지 그는 자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엇갈린 평가. 세조 사후, 사람들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긍정적 평가. 세조는 강력한 왕이었다. 조선을 안정시켰다. 실용적인 개혁을 했다. 약한 단종보다 세조가 왕이 된 것이 나라를 위해 좋았다.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부정적 평가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비판했습니다. 세조는 역적이다. 조카의 왕위를 빼앗았다. 충신들을 죽였다. 명분과 의리를 저버렸다. 피로 얼룩진 왕위는 정당하지 않다. 유교 사회에서 이것은 치명적인 비판이었습니다. 성종의 고민. 세조의 손자이자 9대 왕인 성종은 고민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잘못하신 것인가? 성종은 세조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그의 업적도 존중했습니다. 역사는 복잡하구나. 조선 후기의 평가. 조선 후기로 갈수록 세조에 대한 비판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세조는 찬탈자다. 사육신이야말로 진정한 충신이다. 단종은 비극의 왕이다. 사육신은 충신으로 추앙받았고 세조는 비판받았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현대 일제강점기에는 사육신의 충절이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의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사육신처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한다. 독립운동가들에게 사육신은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평가가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세조는 현실주의자였다. 시대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 하지만 명분을 무시할 수는 없다. 학자들의 토론. 오늘날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계속됩니다. A학자. 세조는 능력 있는 왕이었다. 약한 단종보다 나라를 잘 이끌었다. B학자. 하지만 수단이 정당하지 않았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 A학자. 역사는 승자가 만든다. 결과가 중요하다. B학자. 아니다. 과정도 중요하다. 의리와 명분을 지켜야 한다. 계유정난의 의미. 계유정난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 권력의 잔혹성. 권력을 위해서라면 충신도, 동생도, 조카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둘째, 명분의 중요성.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명분이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셋째, 충절의 가치. 사육신처럼 의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존경받는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날의 교훈. 570년이 지난 지금 계유정난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권력은 의리와 명분 위에 서야 한다. 강자의 논리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역사는 결국 진실을 밝힌다. 마지막 질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양대군은 영웅입니까? 역적입니까? 능력 있는 현실주의자입니까? 명분 없는 찬탈자입니까?
역사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교훈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엔딩 1453년 10월 10일 밤 한양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김종서, 황보인, 안평대군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단종은 왕위를 빼앗기고 유배지에서 죽었습니다. 사육신은 절개를 지키며 장렬하게 죽었습니다. 세조는 왕이 되었지만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이것이 계유정난의 이야기입니다. 권력, 야망, 충절, 배신, 비극 모든 것이 담긴 역사의 한 페이지입니다. 아우트로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나침반입니다. 계유정난을 통해 우리는 배웁니다. 권력의 무서움을, 명분의 중요함을, 충절의 가치를.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런 의미 있는 역사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에피소드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에피소드 예고.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단종의 비극, 12살 왕의 죽음, 어린 왕이 당한 가장 잔인한 운명, 영월 청령포에서 죽어간 17살 소년의 이야기. 다음 주에 만나요. 금단의 역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